둘째 때는 한 달에 11kg를 뺐었거든요. 그 꿀팁이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연분방 할 때는 몰랐는데 제왕절개를 해보니까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밥이 왔어요, 밥이. 조리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밥을 안 해도 된다. 제가 지금 셋째를 낳고 조리원에 조리를 하러 왔는데 제가 첫째, 둘째 때는 자연분만을 했고 첫째는 그래서 조리원에 갔고 둘째는 집에서 조리를 했어요. 그런데 셋째는 제가 전치 태반 있는 고위험 산모라 가지고 제왕절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리원에 또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출산 경험이 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 조리원에 어떤 게 필요할지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출산 가방 싸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진짜 조리원에서 어떻게 좀 시간을 잘 보내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조리원 생활 해보니까 아 이런 게 좋다 안 좋다 하는 그런 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조리원에 무엇을 좀 챙기면 좋을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밥을 좀 먹으려고요. 조리원 식사. 오늘은 이 미역국이랑 꽃빵이랑 잡채, 무쌈 이런 거 나왔나봐요. 겉에가 떡으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조리원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3끼가 나오거든요. 3끼를 먹고 또 간식도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자칫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절대 뺄 수 없다는 거를 전 첫째 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나오면 다 먹긴 먹되 밥은 좀 많이 안 먹는 식으로 탄수를 좀 조절하고 있어요. 첫째 때는 살을 하나도 못 빼고 1년 정도 뚱뚱한 채로 살았고 둘째 때는 한 달에 11kg를 뺐었거든요. 그 꿀팁이 일단은 탄수를 줄이는 거예요. 당분을 좀 줄이면 확실히 붓기도 빨리 빠지고 살도 덜 찌더라고요. 뷰가 진짜 좋죠. 제가 자연 너무 좋아하고 이 뷰 보려고 여기 예약했거든요. 자연분만 하고 나면 바로 걸을 수 있고 바로 먹을 수 있고 되게 좀 편안했어요. 저는 좀 그렇게 힘들게 출산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 회복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제왕절개 하니까 병원에 있을 땐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3박 4일 있다가 퇴원할 때 되니까 좀 움직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관절이 무리가 있지 않은 선에서는 좀 걷고 간단한 운동이라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마사지봉 있는데 사실 마사지봉을 잘 활용하지는 못했는데 남편이 이제 첫째 둘째 보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주물러 줄 사람 없어가지고 그때 유용하게 쓰려고 갖고 와갖고 생각보다 저희 집에서는 진짜 많이 안 썼는데 이거 워킹패드예요. 조리원에서 바깥에 뷰도 보고 이게 TV도 보고 하면서 뭐 전화 받기도 하면서 워킹패드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워킹패드 한 2에서 2.5 정도 되는 속도로 10분에서 30분 정도 걸어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권장되는 거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반복해서 걸어주라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걸으면 좀 확실히 회복에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뷰라서 되게 좋죠. 여기 산뷰, 여기 뻥뷰. 되게 좋아요. 그리고 TV뷰, 그리고 이제 같이 요가 매트. 아무래도 침대에서 운동을 하거나 하면 좀 몸도 기우뚱기우뚱하고 배나 이런 데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원하는데 자극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매트 갖다 놓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스 게임기예요. 여기 TV에 연결해놨는데 친구랑 뭐 하루에 막 30분, 1시간 정도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폼롤러를 더 갖다 놨어요. 제가 임신 출산을 3번이나 해봤잖아요. 물론 이제 풀로 마사지 받으면 좋지만 이 마사지가 막 90분에 36만원 뭐 이렇게 비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몸조리라는 게 2주 동안 막 마사지 많이 받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100일, 6개월 이렇게 길게 좀 장기적으로 마사지도 쭉 받으면서 붓기 관리도 해주고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출장 마사지를 불러도 한 번에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거든요. 90분 정도에. 그게 훨씬 더 저렴한 것 같고 이번에는 마지막 출산인 만큼 좀 골반 관리나 체형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골반이랑 골격을 좀 잡아주는 그런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 둘라 케어나 약손명가 같은 데 있는데 제가 약손명가에 일단 한번 먼저 받아보려고 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양육에 관련한 거 뭐 이렇게 일기장, 아이패드. 제가 옛날에 만화를 그리다가 안 그린 지 좀 됐는데 만화를 좀 다시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생산적인 일도 하면서 되게 소비적인 일도 하고 하는 게 좀 힐링이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그리고 이제 괄사 책을 3권 정도 갖다 놨어요.
전 지금 아기가 조산으로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유축 수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하나씩 구입해서 쓰는데 전 2개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뭔가 마델라에서도 팔고 쿠팡 같은 데서도 파는데 맘더웨어? 양쪽에 브라처럼 이렇게 착용하고 있으면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보면서 유축하면 목도 아프고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는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수유할 수 있으면서 양쪽 다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수유해도 한 10분 정도만 하면 양쪽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면 막 잡고 막 한쪽 하고 반대쪽 하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유축 브라? 이게 되게 유행해가지고 추천드려요. 저는 애한테 또 유축한 거를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축팩을 또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원에서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든 뭐 무드 등이에요. 이런 거 요즘 되게 저렴한지 어디 가면 많이들 주더라고요. 한번 볼까? 업체 이것저것 홍보하면서 저런 프로그램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사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제 같은 걸 잘 챙겨야 돼요. 철분제를 먹어줘야지 수유하면서 빈혈이 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전 스파톤 철분제 먹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아직까지 먹어주고 있어요. 비타민C 이건 선물 받았는데 비타민 하나씩 먹어주고 있어요. 원래 비타민은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 먹고 있고, 제가 그냥 맹물이 좀 밍밍해가지고 출산한 사람들 되게 많이 먹는 티잖아요. 통통이 이별티. 물 좀 밍밍할 때 저거 먹고, 보람차 이거 한 번에 다 타가지고 물 조금 해서 먹으면 너무 맛이 세가지고 저는 반씩 나눠가지고 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붓기차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물도 많이 먹고 하니까 크게 이렇게 붓기가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쵸? 영양제 같은 거를 좀 잘 챙겨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영양이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더라고요. 뷰티 디바이스, 저희 집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뷰티 디바이스나 팩 같은 거. 저 이번에 되게 저렴하게 장영란 씨가 판매하는 디어 소녀? 이거 샀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써도 부담이 없고, 하고 나면 막 대박, 이 팩 대박 이런 거보다는 좀 환해졌네? 좀 촉촉하네? 약간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낫겠죠? 그래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두피 제품인데 뭐 효과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출산하고 나면 저도 안 그래도 머리가 좀 약하고 머리숱도 많이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출산하고 나면 그런 게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좀 더 그렇게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두피 제품 같은 거 챙겨왔어요. 그리고 인공눈물 꼭 챙겨야 돼요. 왜냐면 출산하고 나서 이게 망막이나 이런 게 되게 약해져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누워있고 별로 안 움직이고 하니까 핸드폰이라는 거 엄청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보면 너무 심심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적어도 눈물액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뜨려 주면서 보자. 저도 10시간씩 보고 있더라고요. 그 막 전화하는 거랑 막 카톡, 유튜브, 인스타 다 합치면 진짜 너무 오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정신이 아니다. 눈 관리를 따로 못하더라도 눈물액은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액 이거 꼭 챙겼습니다. 그리고 각종 화장품. 그리고 이제 조리원 오게 되면 손에 이제 파라핀을 많이 하고 발에 족욕이 되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족욕을 많이 하거든요. 족욕 끝나고 나면 이것도 되게 쿠팡에서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저렴하게 파는 발팩이에요. 그러면 이제 족욕도 소금 같은 거 넣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서 발팩까지 해주면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드러운 옷. 사실 조리원복이 면으로 돼 있고 이렇게 열리고 기능적으로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뻣뻣해요. 다 면이라 가지고 뻣뻣해. 근데 사실 지금 몸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신축성 있으면서 되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리원용 외출복이에요. 저기 막 수유하는데 깔때기 가지러 갈 때 아니면 밖에 나갈 때는 이걸 입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바지, 이런 소재 되게 부들부들한 바지 같은 거를 입고 있고, 수유 브라를 하거나 꼬질꼬질한데 마더피아에서 파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게 브라를 안 하고 이렇게 수유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이런 되게 부들부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조리원복은 다 이렇게 치마예요. 치마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계속 몸이 감겨.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상의랑 바지랑 분리되어 있는 옷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조리원 속에서도 실내복을 좀 따로 이렇게 구비를 해서 입고 있고, 또 이게 제가 자연분방할 때는 몰랐는데 제왕절개를 해보니까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밑위까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팬티를 좀 챙겨야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입는 팬티는 그 팬티 라인이 수술 라인이랑 굉장히 겹쳐가지고 그 부분이 딱 조여요. 그래서 상처를 계속 건드리게 되고 아무리 밴드를 이렇게 해놔도 그게 되게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고, 고무줄이 있는 게. 그래서 좀 미디가 넓은 그런 되게 편안한 팬티? 그런 팬티를 꼭 챙기시라. 짜잔! 맘스 팬티는 확실히 편하긴 한데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나중에는 이게 땀이 차거나 상처 부위 근처도 되게 자극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출산을 하면 오로라는 게 나오는데 초반에 그런 생리 같은 오로가 좀 많이 나올 때는 맘스 팬티를 입고 통풍이 안 돼서 좀 몸에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바꿔서 입을 수 있게 그 다음에는 오버나이트도 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중형이나 대형 생리대를 같이 준비해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안심 팬티만 많이 사서 준비하지 마시라. 되게 출산 가방 같은 거 보면 안심 팬티만 막 6팩씩 사시는데 저는 3팩 샀는데도 1팩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생리대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청결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팬티를 입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수유 패드. 수유를 하던 안 하던 초반에는 이렇게 젖이 생성되고 하기 때문에 옷이 젖거나 되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첫째, 둘째도 완모하고 수유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처음부터 잘 관리해주고 직수를 하든 유축을 하든 시간대별로 그냥 계속 관리를 하고 하면 사실 별로 탈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짜잔! 이거 산후 복대거든요? 저는 마더피아에서 샀는데 병원에서 나눠주는 복대는 상처 부위를 압박해가지고 덜 아프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건데 산후 복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 흉통이 늘어나 있잖아요. 근데 그 늘어난 흉통을 좀 잡아주고 복직근 이개라고 아이가 이렇게 크면서 복직근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산후에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모으는데 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랑 더불어서 복직근 호흡 먼저 하고 흉통 줄이는 호흡 같은 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회복을 더 잘해야겠죠, 그쵸? 파이팅! 그리고 이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 클라란스 거 갖고 왔는데 출산 후에 배나 가슴이나 이런 데 이제 더 이상 튼살 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출산 후에 발라야 되는지 몰랐어요. 출산 후에 가슴이 불고 줄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남은 튼살 크림을 배 말고 이제 가슴이나 그 주변부에 꼭 발라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야. 이거 내가 진짜 다른 영상에서 본 적이 없어. 튼살 크림을 꼭 챙겨서 가슴 밑에나 옆에나 이런 데를 좀 잘 발라주자. 살 트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 샴푸, 클렌저, 산후에 비염 생기신 분 있나요? 전 살면서 비염이 이렇게 힘든 건지도 몰랐고 비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첫째 딱 낳고 나서 비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둘째, 셋째를 반복하면서 셋째는 진짜 심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농증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세척 분말이랑 같이 코세척하는 이걸 꼭 쓰거든요. 이걸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비염인들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신하고 나서 이후에 비염이 걸리는 사람들이 70%, 80%가 된대요. 진짜 많죠. 근데 이비인후과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지도 모르겠지만 경미하게나마 비염 증상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코세척 너무 추천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를 꼭 챙기세요. 저는 발뮤다 가습기를 쓰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가습기가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초음파식, 가열식, 자연 기화식. 이제 아기들 키우면 가습기는 필수라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아기 있는 집은 보통 기화식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조리원에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가습기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습기를 꼭 챙겼으면 좋겠고, 가습기가 없으신 분은 아기랑 같이 뭐 집에 습도 같은 것도 조절해 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자연 기화식으로 사면 좋은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산 발뮤다는 필터 내구성이 너무 약하고 세척해서 쓰더라도 나중에 또 5만원짜리 정품 필터를 계속 사야 돼서 좀 아깝거든요. 벤타나 요즘에 다른 가습기들은 그냥 식기세척기에 필터를 다 넣고 그냥 돌려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2개나 사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있지만 좀 좋은 가습기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뭔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안 하다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좀 뭐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고 다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잔잔하게 이제 육아 영상도 찍어보고 아이들이랑 여행 다니는 영상도 찍어보고 살면서 생긴 노하우나 꿀팁 이런 것도 한 번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